번째 동그라미.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이제 포장은 다인자 유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유전자형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아빠의 유전자형과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각각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과 떼놓을 수 없게 우리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면 생식세포에서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자 P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정자 P가 가지는 유전자형은 총 몇 종류가 나와요? 자, A와 B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조합? 첫 번째, 라지 AB를 가지는 정자, 그리고 라지 A, 스몰 b를 갖는 정자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스몰 a, 라지 b를 갖는 정자 형성이 될 수 있고, 스몰 a, 스몰 b를 갖는 정자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감수분열 이후에 생성된 생식세포에서, 즉 난자에서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나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어머니, 난자의 경우에는 스몰 a, 라지 b만을 가지는 유전자형이 딱 한 종류인 경우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조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조합으로 생성된 자손의 경우에는 대문자 수가 하나, 둘, 세 개를 갖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손의 표현형.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수로 나타낸다면 여기서 기억으로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이 둘은 대문자 개수가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에 대해서 난자도 대문자 개수 하나 있겠죠.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요 두 가지, 2번의 경우에는 대문자 개수가 2개만을 갖는 자손의 표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문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생기는 자손에서 유전자형은 대문자 한 개를 갖는 경우만 생기겠죠. 그래서 표현형은 대문자 3개부터 2개, 1개를 갖는 경우로 총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1, 2를 한번 볼까요? 자녀 1, 2 같은 경우에는 자녀 1이 기억의 수가 3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이 일어나 생긴 자손이 되겠죠. 하지만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의 수가 4개가 부모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자녀 2는 비분리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기억에서 A, 즉 비분리 1회가 일어난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A가 되겠죠. 니은은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지금 A와 B는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염색체입니다. 하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우리가 성념색체 비분리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예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보기 이 형질가를 결정하는 사례는 관련이 없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모두 쇠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가 47개이고 상염색체가 44개에 성염색체는 XXY로 P가 형성이 될 때, 즉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되게 단골으로 나오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4개는 과연 어떠한 조합으로 형성될 수 있느냐? 일단 정상난자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 4개 중에 1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3개를 P로부터 물려받은 거겠죠? 대문자 개수가 3개 나오는 경우를 찾자면 이 4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대문자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을까요? 2번, 3번은 아무리 해도 대문자 개수가 3개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그렇다면 3개가 나올 때는 정자의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이거나 라지 A, A, B, B 일 때 3개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같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생식세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염색체 비분리가 감수 이분열 비분리, 즉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생성된다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서 일어난 비분리는 비분리의 시기가 감수 이분열 때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더 하자면 어떤 식으로 지금 염색체의 표현이 되느냐, 이 라지 AB를 갖는 정자가 형성되기까지 자, 아빠의 G1기 때 세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G1기 때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다가 S기 이후에 DNA 복제 후 감수 1분열 중기 때 이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리고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근데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면서 각각의 딸세포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이제 요거 말고 2가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2가지는 제외하고 문제와 관련된 것만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수 2분열 중기대로 바로 그림을 그리면 중기판에, 적도판에 배열이 될 때, 자, 라지 AA, 그 다음에 라지 BB, 하나의 세포에 들어갔다 하면 여기 이제 스몰 a, 스몰 bb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라지 A와 스몰 a에 각각의 방추사가 결합이 됐지만 스몰 라지 A와 라지 A에 각각의 방추사가 결합해서 염색분체 분리가 잘 일어났지만 B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극에서만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 다른 한쪽 극에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각각의 딸세포에는 비분리가 일어나서 염색분체가 한 세포에 들어간 경우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서 이쪽에는 A 하나만 들어있는 세포, 그리고 이쪽은 A와 BB가 들어있는 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는 대문자 개수가 3개를 가지는 세포가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대문자 개수 1개만 가지는 생식세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세포에는 정상의 생식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세포가 형성된 것이고 옆에 왼쪽에 있는 세포는 정상의 생식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덜 들어있는 세포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